응? 왜 개념 그랬어? 알아서 들어가 볼게. 아, 또 개념 그래 또 글까지 인방계도 또 글까지 쓰셨어. 20분에 올라갔어. 아, 난 수트님 진짜 글 썰어버리고 싶다. 어. 푸르박에 싸줘. 수트님 인방계에 글 썼대. 저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어. 저거 그냥 지울까요? 아, 지워요 수트님. 그냥 저기 접근을 하지 마세요. 아. 월신을 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3개월 구독 저기는. 감사합니다. 수트님 내가 썰어드릴게. 못 살아요. 아, 이 방법 있어요. 지워버려요 수트님이. 응. 지들이 지들 보고 쓰레기라 하네 키키키키읒. 아이, 지워요 수트님. 이거 수트님이 이제 인방계를 보고 얘 인방계를 보는구나. 지우고 참 멋집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트님. 경험자로 조언 해드리자면은 저 뭐 두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도 가고 그런 적 있었는데 걔네들 나한테 아무 영향 못 주는 애들이에요. 예, 물론 너무 과도한 어측 때문에 약간 속상한 건 있었는데 그래도 방송 즐겁게 했잖아요. 저 호텔 갔던 날 아시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받았는데 나는 극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싹 다 썰어버렸어요. 예, 걔네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방송에 아무런 영향도 못 줬었어. 오히려 방송 재밌게 했지. 맞지? 그래서 스님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아니 얼굴 보고 얘기 좀 해요. 나중에. 예, 알려드릴게요. 예. 이간질이 아니 이간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트님한테 진실을 말씀드려야 돼. 이거는 팩트야 이게.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쌈배도 필게요. 인정? 쌈배 좀 그만 피세요. 닥쳐. 하루 종일 쌈배 피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훅 가셔요. 노래 잘 될만 하면 또 담배 피고, 노래 잘 될만 하면 또 담배 피우고. 싫은데? 그래요. 너 이쁘기나 이거는. 수트님 싫어요. 생각보다 스윗 라이프야, 담배 다 떨어졌어. 키키읒 저런 일베 같은 벌레 사이트는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괜찮으세요? 내가 화장실 하나 더 있어. 그 저기 뒤에 있어? 쓰레기통 뒤에? 저 응가 못 샀어요. 병 비어서. 계속 앉아 있다 왔어? 네. 너 비코 그림 먹어야겠다 진짜. 왜 이렇게 병비가 있냐 집에 오고 나서. 변비. 흑인 바나나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흑인 바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수님 입장에서 짜증나고 좀 이렇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게 수님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 여기가 아름다운 동산이 안 돼요. 예, 우리 방송에선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왜냐면 내가 책임자고 내가 이렇게 좀 바로 지휘자, 졸업시켜버리면 되니까. 내가 지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온갖 반사회적 폐기물 쓰레기 그런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인방길이라서 저기는 안 들어가시는 걸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즘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거야. 라이터 좀 갖고 와라, 다야. 뒤에 있나봐. 나는 여기서 라이터를 들어갖고 항상 화장실에 갖다 버리네. 인방결이
문제긴 해. 저게 진짜 문제긴 해 진짜로. 다혜 오늘 너무 예쁘다. 그러게 이러다 폐가 썩겠어. 저도 심심할 때마다 보거든요. 왜 저렇게 생겼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악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다혜씨 아닌가요? 저요? 예. 아 근데 너는 이상한 데서 터지더라. 그냥 네 얼굴 욕하는 거 그냥 그거 말고는 다른 거에는 진짜 애가 강하던데 생각보다. 다혜 약간 좀 살인 드립 쳤었거든 어떤 새끼가. 살인 드립도 아니다. 그건 드립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살해 협박했단 말이야. 약간 살해 협박을. 뭐 내수 그거요? 그래 내수 나 사건? 아예 솔직히 이쁘긴 한데 그래 나 그거 보고 존나 소름 돋던데. 전 그냥 바로 삭제했는데 뭐야 이 병신은 이러고. 개소리하지마. 너 그거 보고 존나 욕했잖아. 씨발놈 하면서 욕했잖아. 네? 저 솔직히 그거 내용 뭔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너 멍청해서. 저는 약간 길잖아요. 그럼 안 읽어요 그냥. 아 다이를 야구방망이로 쳐가지고 뇌수로 터트리겠대 어떤 씨발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존나 빡쳐가지고 공지 썼었잖아. 존나 심한 욕했었어. 그래 내가 그거 존나 진짜 이 새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냅뒀었는데. 나한테 왜 지랄이야? 쳐 맞을래? 너? 악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뒤지기 싫으면 쪽지 보내지 마라. 처음 맞출래. 무섭네 다혜. 그쵸. 넌 누기. 한번 해줘. 코트님 넌 친구 손절 기준 좀 누구야? 알려주십시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뭔 손절 기준이에요. 코트님은 친구 자체가 없으신데. 아니지. 그만큼 주위에 두려면은 신중한 거지. 저는 어때요? 저는 그래 둘만하죠. 아 왜 꼬집어. 제 손절 기준은 그래요. 자, 얼음 좀 갖다 주라. 물 이거 생물 같아 생물.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혜님 팬이에요. 항상 힘내세요. 생물. 아우 싫어.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사람이 그래 여러분 너무 귀엽게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지가 귀여운 줄 안다니까. 여자 부배야 쟤는. 자 이제 코트의 미스테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먹고 갈게. 나 뭐 입이 너무 탄다 오늘. 물 뒤지게 먹네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미스테리 좀 준비됐나요 랄프씨? 네, 이렇게 보내서 나는 여러분들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별로 다루는 재미가 없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나 이런 경우는 난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약간 나는 좀 초자연적인 현상 난 이런 게 좋더라.
외계인, 초자연적인 현상, 귀신, 세기 미스테리 막 이런 거. 저 방에 가도 되죠? 이응지응 초자연이 재밌어. 형 취향대로 가자. 심해 생물 이런 건 어때? 가지 말래. 아, 저 미스터리 할 때는 할 말 없어요, 옆에서. 아 그래? 네. 가 그러면. 이게 뭐냐? 보자. 근데 눈이 많이 나빠졌나? 왜 이게 잘 안 보이지 글씨가? 야 랄프야 너무 많은데? 텍스트장에다 옮겨주면 안 돼? 미스테리라고 돼 있는 거 거기다가 올려줘. 안 한 거 포함해 갖고 한 건 지우고 텍스트장에다 옮겨줘. 형 심해 생물 같은 건 어때? 형도 딱 그쪽 관상인데. 힘의 생물? 그치. 나도 약간 예전에 힘의 공포증이 있었지. 태평양 한가운데 진짜 시퍼런 바다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지구상에 밝혀지지 않은 생물들이 엄청 많대요. 나도 그런 게 좀 약간 무서워. 내가 꿈 꿔도 제일 무서운 꿈이 약간 그런 미지에 대한 꿈. 일단 저장해. 형 실제로 심해 생물 봤잖아. 엄청 큰 올챙이. 아 그건 내가 보니까는 나중에 너네들이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봉준호 씨가 그 괴물에서 영감을 얻은 그 괴물이랑 똑같은 걸 봤단 말이야 나도. 그러니까 봉준호 씨가 이게 괴물 만들게 된 모티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인터뷰 영상 보고 나도 내가 같은 걸 봤구나. 그래가지고 걔가 뭘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준 게 맞는 것 같아. 맥이었던 것 같아. 맥이. 존나 큰 맥이. 이거 한번 볼까?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개구리 소년? 이거 개구리 소년이잖아. 이건 재미없어. 랄프가 준 게 이거거든? 영화 커브 2016 기괴한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봤어요. 커브 봤어요. 자 이거저거 한번 해보는데 하나 얻어 걸릴 때까지 가겠습니다. 나 이건 별로야. 짤 하나 있고 그냥 설명도 얼마 안 돼 있어. 뭔가 여러분들한테 난 미스테리 컨텐츠를 뭔가 여러분들 생각할 법한 어떤 여운을 주는 그런 게 좋더라고. 이거 한번 다뤄볼까? 그것이 알고 싶다긴 한데. 자, 한번 볼게요.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마을 서천 기동 슈퍼 미스터리. 자 보시면 이제 그 시골의 어떤 한적한 그런 마을에 하나쯤 있어 보일 만한 그런 기동 슈퍼. 이 누가 봐도 시골에 있는 한 슈퍼 같은 느낌이죠 이 건물이.
자, 이 서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이한 마을, 이상한 실종. 첫 번째 챕터 증발. 한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의 규모에서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마을 이장님께서 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마을 여기까지 오는 소리가 부탄가스 같은 거 터진 소리가 들리더라고. 전쟁 난 것 같아서 내다보니까 불이 훨훨 완전히 붙었더라고. 산불이 난 것 같지. 예. 마치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마을 주민들. 불이 붙어서 훨훨 타고 있었다는 그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2008년 1월 24일 오전 6시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마켓에 갑자기 불이 치솟게 됩니다. 손쓸 겨를조차 없이 바람에 불길이 더 거세져 슈퍼를 뒤덮었다는데, 중요한 건 슈퍼마켓 할머니가 불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안쪽에서 안절부절하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할머니 분께서는 아니 나는 삼거리 풀났다 그래갖고 저기 가보려니까 폭삭 그냥 탔더라고. 그렇지, 놀랬지. 이 불황민들 전부 나가갖고 보기만 했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야지. 화나도록 다 불을 못 끄고 문이 안 열려 있었으니까 안에서 잠겨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서천 119 안전센터장 설남선 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길이 세고 앞문이 다 잠겨 있고 앞에 문이 다 잠겨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이 잠금 장치가 다 된 거죠. 더군다나 슈퍼마켓 안쪽과 바깥쪽 모두 잠금 장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길도 거셌기 때문에 구급대원들도 와서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나이 먹은 양반이 화기 취급을 잘못해서 실화가 아닌가, 실수로 나중에 그 정도라면 할머니 시신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불이 나면 이 시신이 타기 때문에 그 시신에 탄 흔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야. 갑자기 불이 났고. 근데 이상한 건 불길을 다 멈춘 후 벌어집니다. 이 정도 화재에 문 바깥쪽과 안쪽까지 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할머니가 분명 빠져나오지 못했을 텐데 할머니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 참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몰라, 진짜 몰라.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갔어요. 이 사건은 마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이, 그것도 시신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으니 살인사건이나 실종사건이나 방화냐, 무서운 게 당연하죠. 피 묻은 타일, 혈흔이 발견된 안방의 장판 조각, 타일이 아니라 장판 조각이군요. 유일한 증거는 하나, 타담한 장판 자국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핏자국이었습니다. 샘플 1은요, 혈흔, 샘플 2, 김순남의 아들. 어쩌면 그냥 그렇게 감쪽같이 죽었나 몰라, 별일이야. 아무도 몰라. 하느님이나 나 몰라. 마을 주민들은 모두 영문에 잠긴 채 서천경찰서 우승철 형사님께서 사건 자체가 누가 봐도 미스터리한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주변을 다 수색했는데도 그 할머니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자 이미선 씨께서 사람이 보이든지 시체가 보였으면 이래서 이랬다고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안 보이니까 경찰들도 그냥 단서가 없다, 그저 증발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져봐도 할머니의 시신,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단서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실종자 수배 전단을 걸지만 증발이라는 표현을 했죠.
김순남 할머니, 기동, 기이한 마을. 지금으로부터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 마을 사람들은 기동 슈퍼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다. 기이한 마을 기동에서 일어난 기이한 실종 사건이라고 한다. 그 당시 기동 슈퍼의 모습입니다. 김순남 할머니 손잡은 같으시고요. 고맙다, 고마워. 오형제를 잘 키워내시고 시골에서 평범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남은 시간도 손자들과 보내는 것이 작은 바람이었던 할머니. 30년간 마을 주민이 사랑방처럼 수시로 찾는 이곳 기동 슈퍼에서 그런 할머니가 돌연 사라지신 거죠. 코미디언 김성남 씨, 그는 할머니 장남이었군요. 네. 다음 날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시골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도대체 어느 바다에 버려졌나. 그러고 있는데 다다음 날이 생신이신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일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보고 싶어. 어머님이 계시는데 불이 났다고 화재가 나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몸이 떨려서 어떻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들 된 입장에서는 정말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어떤 바다에 벌어졌나, 어디 멀러 떨어진 데서 어떻게 어머니가 매장을 당했나. 모든 게 의문투성이니까. 손자들 용돈벌이로 슈퍼라도 해야 한다며 기동 슈퍼를 운영하신 할머니. 이 사건의 의문투성이인 점은 보통 범행 후 화재를 내는 이유가 범행 과정에서 생긴 시신에 남은 흔적이나 범행 흔적을 말끔히 치우기 위한 것인데 시신이 아예 사라져버린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목격된 시점은 불이 나기 이틀 전. 불을 내고 시신까지 감춘 범인이 이틀씩이나 시신과 범행 현장을 방치한 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서나 범인을 본 목격자조차도 없었으니까요. 사건 첫날을 재현해봤습니다. 챕터 2 행적. 2008년 1월 22일 화재 2일 전이었습니다. 화재 이틀 전 마을 주민 할머니가 시장에 가기 위해 차표를 사려고 슈퍼에 들리게 됩니다. 마을 주민 정봉규 씨. 시장을 가려면 가게로 가는데 거기서 차표를 파니까 시장 가려면은 이 차표가 파니까 가게로 가야지. 나 시장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감기를 들었다고 콩나물 좀 사다 달라고 그러대. 돈 1,000원 주면서. 김씨 할머니는 감기가 들었다며 1,000원을 주시며 콩나물 좀 대신 사다 달라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동네 단골 손님이 술을 먹고 있었다는데, 당시의 택배기사님의 증언입니다. 시간은 오후였어요. 점심 먹고 제가 거기 방향을 돌 때였는데 그때 거기 돌 때가 이제 제가 대부분 12시 넘어서 거기를 가거든요. 거기서 빨래하셨어요. 지금도 기억한다는 게 이 고무장갑까지 빨간 고무장갑 이거 끼고 빨래하셨다고. 빨래. 그 다음 목격자는 옆집 택배를 맡기러 들렸던 택배기사. 그 당시 12시쯤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별다른 것 없이 빨래를 하고 계셨던 김씨 할머니. 마지막 목격은 저녁 6시경에 소주를 사러 들렸던 동네 아주머니.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마지막 목격이 이어집니다. 저녁 7시 30분경 맡겨놨던 택배를 찾으러 온 마을 주민 김씨. 7시 30분에 택배를 찾으러 왔지만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이 닫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가 안에 불만 켜지고 문이 잠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할머니가. 나라고 하고 길자라고 그러면서 그 택배 좀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급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셨네요. 죄송합니다. 택배 내용물은 마을 행사에 맞춰서 주문한 남편의 양복, 급한 물건이라서 이 길자 아주머니께서 슈퍼에 안 받으셨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슈퍼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안쪽 방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슈퍼 밖에서 문을 두드려 보셨는데 이 길자 아주머니께서 전화도 받지 않고 방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목격자인 김길자 씨 소름 돋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와 이거 존나 재밌다. 이거 좀 뭔가 확 몰입되는데? 빨리 거기. 2편 링크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그 길자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택배 좀 달라 그랬었어요.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남편 양복 때문에 급해서 한 10분 정도 됐는데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끼쳐요. 나 이런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가게 앞에서 있었던 김씨 부부가 10분쯤 흘렀을 때 슈퍼 안쪽 방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다는 것입니다. 길자 아주머니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남편분이랑 같이 가셨나봐요. 그 얘기는 분명 누군가가 할머니와 같이 방 안에 있었다라는 얘긴데, 이날 이후 기동 슈퍼는 영원히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슈퍼 문이 닫혀 있었고요. 23일이죠 아마 그때가. 23일 저녁 때 또 들어가니까 문이 그대로 잠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들어오면서 이 양반이 어저께 뭐 전탄가스로 어떻게 뭐 잘못됐나 해가지고 왜 문도 안 열고 그러신데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불이 나게 된 겁니다. 1월 24일 오전 6시경 최초 신고자는 매일 출근길에 슈퍼 앞을 지나는 물류 운송기사였습니다. 최초 신고자분의 인터뷰입니다. 항상 여기는 지나치는 자리예요. 해가 뜬 줄 아셨다고요? 네, 나오는데 벌써 해가 뜰 일이 없는데 저기 끝에다가 저희 가는 길목에 비상등을 켜고 제가 차를 세웠었어요. 화재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문을 내려서 보셨을 때는 그 주변에는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신고자는 항상 그 자리를 지나쳐서 출퇴근을 하는 박 씨였는데요. 불길이 너무 세서 해가 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최초 목격자가 기동 슈퍼에서 불이 난 것을 본 게 이 위성 사진상으로 300m, 기동 슈퍼와의 300m 거리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300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동 슈퍼. 화재 당시 주변에는 차량, 사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없을 수밖에 없는 슈퍼는 마을에서 좀 더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슈퍼 앞을 지나는 버스도 마침 7시가 첫차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도로 주변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 단서가 하나도 남지 않았었죠. 그 당시 사건 수사를 하던 신형섭 형사님입니다. 현장 주변에 폐쇄 회로로 TV가 전혀 없었고 그 현장을 가기 전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용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들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가기 전 CCTV가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 차량으로 의심될 만한 차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구멍가게니께 별 돈도 없어 그런 할머니를 누가 저기에서 그냥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불쌍하다고만 하지. 동네 분들이랑 다 좀 친하게 지내셨나요? 그렇지, 사람 좋았어. 우리가 아들이라고 어머니라고까지 했지 그 정도로 지냈는데 뭐. 마을로 또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와의 원한 관계를 쌓을 일도 없고
하루에 많이 벌어봤자 10만 원인 작은 슈퍼. 담배 한 갑, 소주를 사는 슈퍼였고 버는 현금 모두 은행에 바로 저금을 해서 현금을 노린 강도 같은 것도 아닐 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좋으셔서 다들 좋아하셨다는 김씨 할머니.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탄 걸로 봤을 땐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더 심하게 탔죠. 바라보는 왼쪽부터 불이 타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진주라는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입니다. 겸임 교수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는 취재진. 할머니가 계셨던 방 안쪽부터 불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00% 목조 건물은 아니더라도 내부 합판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처마 밑으로 불길이 나올 정도라면 화재 최성기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 화재가 발생한 것이 적어도 20-30분 이전이 아니었을까? 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할머니를 살해하고 어딘가로 옮긴 뒤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간 것일까요? 하지만 미스테리한 점은 슈퍼 앞문, 뒷문 모두 셔터가 내려지고 자물쇠를 잠겨져 있는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어디로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결론은 나오면서 범인이 문을 밖에서 다시 잠궜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만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범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밖에서 문을 잠갔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화재가 일어난 시간이 더 의문스럽습니다. 정리하자면 곧 날이 밝아오고 사람들 눈에도 띄게 될 것이어서 범인은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시신을 옮기고 최초 목격자가 발견한 지 20-30분 전에 불을 지른 것이죠. 범인은 시신을 옮기고 최초 목격자에게 발견되기 20-30분 전에 불을 지르고 그 와중에도 앞문이 잠겨 있으니 뒷문으로 빠져나오며 침착하게 뒷문까지 잠그고 도주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보아 평소 가게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일 확률이 높다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면식범이란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 목격 시간 35시간 후에 불이 난 이틀에 걸친 범행인 것입니다. 정말 낯선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슈퍼에서 현금을 강탈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돈을 뺏고 그 피해자를 죽이고 빨리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범행은 실종이 된 시점은 화요일 밤인데 목요일까지 이거를 끌었다고 한 점은 다른 이유가 있었고, 이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굉장히 간절한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커다란 단서 1. 지배 구조를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간절하게 숨길 필요가 있는 강도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피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다크모드 해드릴까요? 그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주민의 이야기인데요. 실종됐으니까 그 전단이 붙어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다가 아들이 죽였다 라고 그렇게 쓰여있더래. 존나 소름 돋네. 와, 순남 할머니도 둘째 아들이 죽였다. 와, 씨. 아니야, 첫째 아들이 연예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따로 있나봐. 아까 아들은 장남이고.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라는 낙서가 마을 곳곳에 실종 전단이 붙은 곳에 적혀진 것입니다. 와, 이거 존나 소름 돋네. 둘째 아들의 인터뷰입니다. 실종 당시 인터뷰. 뭐 계속 지금 산이고 어디고 다 수색을 해가고 있는데도 엄마가 안 나오시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죽겠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사건이 벌어질 당시 서천을 떠나 서울과 경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둘째 아들은 할머니가 화재가 난 날 이후로 슈퍼 근처 비닐하우스를 짓고 매일매일 어머니를 찾고 있었는데, 만날 다 그 소문이에요. 뭐 아들이 했다더라. 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들이 해서 집에 불러고서 죽였다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범인 잡았다는 줄 알았는데 그쪽에 뭐 길이 뭐 보상 뭐 이게 뭐 땅값이 올라 뭐 보상을 탄다 그랬었나. 뭐 아들이 뭐 보상 때문에 뭐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좀 그 당시 좀 많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김순남 할머니 지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1200평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낙서들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아들이 죽였다, 범인은 아들이었고 범인은 잡힌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거기다가 할머니가 사놓은 땅에 도로가 들어오며 1억이 넘는 액수의 큰 돈을 보상받게 되었는데 아들이 그 돈을 노리고 어머니를 죽인 거라는 근거까지 생긴 그런 치밀한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자제분들이 많으셨네요. PD분께서 물어봅니다. 넷째 아드님이 둘째 형님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만한 가장 정확한 정황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넷째 아드님의 인터뷰입니다. 당연하죠. 그날 같이 있었죠. 제가 성수동에 친구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공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판 가공 일이 있어서 거기 우리 둘째 형님이 운전하면서 갔다고. 같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행적은 CCTV와 통화 기록으로 인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 그는 일을 끝내고 퇴근 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한 것이 되죠. 당연히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상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서천경찰서의 신영석 형사님, 동네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행적을 또 확인을 했는데 관련성은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된 부분이죠. 예. 둘째 아들분님의 인터뷰입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했다고 막 소문나서 내 아는 동생들이 그러더라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대. 그래서 경찰 가더라고. 대의심 질문하고 나랑 어디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또 아줌마들이랑 같이 있었고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러고 갔어요. 예. 그 소문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엔 이미 둘째가 범인인 것으로 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2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또 드러난 단서와 의문점들. 김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이 낙서를 한 사람은 평소 슈퍼 할머니가 아닌 순남 할머니라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는 사이였다. 적어도 낙서한 사람과 할머니는 잘 알고 있는 사이일 것이다. 그렇죠. 슈퍼 할머니라고 적었다면 이제 보통 마을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순남 할머니라고 직접 서명 이름까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실명을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남 할머니와 가까웠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화재 사건 후 할머니는 실종 상태였는데 낙서를 한 이는 죽였다 라고 쓰며 할머니가 죽은 상태라고 단정을 지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낙서한이는 5형제 중에 할머니와 가장 오래 살았던 둘째 아들이 용의자로 몰리기 쉬울 것을 알고 낙서에 이용한 할머니의 집안 사정까지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점이죠. 누군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혹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남들이 자신을 어떤 이유에서건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용의자로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낙서 형태로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낙서까지 해가면서 용의자 아들로 돌리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용의자를 아들로 돌리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당시에 높은 강도의 수사를 받은 유력한 용의자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마을 할머니 목격자 분 중에서 가장 사건 당일과 근접했던 시기에 마을 슈퍼에서 술을 먹고 있었던 40대 박만수 씨, 첫 번째 용의자. 동네 주민분께서는 그 사람이 거기서 술도 자주 먹고 젊은 사람이고 제일 많이 들락날락한 사람이니까 이 동네에서는 아마도 지금도 술 좋아할 거야. 술만 먹으면 정신이 좀 이상해 그 사람이.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그 할머니 가게에 자주 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잘 대해줬고, 근데 가끔 이제 술에 취해서 폭력성을 띠고 할머니한테 욕도 하고 때릴 듯한 그런 행동도 취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술을 마시러 슈퍼에 들렸는데 할머니와 친하기도 하고 자주 싸우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술만 마시면 변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40대 남자, 실종되던 날 가게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한 달 동안 20여 차례 슈퍼에 전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모호하고 결국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 수사를 시도하게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로 돌려본 결과 검사 대상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검사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박만수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죠. 용의자. 그 얘기를 막 형사님들한테 수십 번 얘기하고, 여기 형사들 한 달 동안인가 2달 동안인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오네. 꼭 와서 나를 막 약올리는 거야. 에? 아줌마를 땅에다 묻었을까 저수지에다 묻었을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술을 많이 그 가게에서 먹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장사도 안 하니까 거기는 아침에도 가도 뭐 아무 때나 가죠. 술이 생각나면은. 그 선생님 말씀은 김순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셨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세요? 그때가 1월 22일일 거예요. 불나기 이틀 전인가요? 할머니가 감기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랑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냥 잤어요. 술에 취해서. 하루 종일 주무셨나요? 네, 잤죠. 안 자면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밤이 되면 어딜 나가 깜깜한데, 날도 춥고 23일 집에 있었고, 집에 있다가 담배 사러 한번 갔네. 담배 사러. 아니 원래 술을 먹으면 해장술을 잘하거든요. 아침에 아줌마 보고 전화해갖고 문 열었냐고 전화해보고, 뭐 싸울 때도 있고 사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야, 할머니가 이 성격이 보통 성깔 아니야. 에? 술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 엄청 했어요. 뭐 죽으려고 술에 환장했느냐고. 뭐 자식같이 저를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검사가 돌연 중지가 돼버리는데,
심리적 불안 상태로 검사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취재진과의 취재 도중에도 계속 막걸리를 마시던 이 용의자는 의심되던 20여 통의 전화도 별거 아니라며 증언을 했는데요. 아직도 용의자 일의 알리바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전종환 씨. 할머니 집에서 세대로 살았었던 분인데요. 처음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돈 문제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종환 씨의 증언입니다. 나는 그 할머니를 알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김성남 어머니라고 김성남 씨 그 개그맨 분 있잖아요. 그분 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여기저기 조금 있다가 거기가 빈집이 마침 있어갖고 거기에 조금 살면서 기름 장사하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갔었지. 거기 살면서 이렇게 오다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양반네 집에 사니까 세를 조금 내기로 했던가 그랬나? 경찰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장사네, 거름 장사네. 죄송합니다. 거름 장사를 좀 했었다. 예. 경찰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날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얼마 전에 슈퍼에 좀도둑이 드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인적 드문 곳에 있는 슈퍼라 좀도둑이 자주 들었었죠. 할머니 지인께서 한 달 정도 된 거지. 한 달이요? 예, 한 달 정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냥 몸만 부들부들 떠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 도둑이 누구냐고 나한테 살짝 얘기해달라 그랬지. 전혀 말씀 안 하셔. 얼굴은 아신대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래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 세 번째 용의자 이준구. 2001년 기동 슈퍼에서 현금 30만 원을 강취한 범죄 전력이 있던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전과 6범에 2001년 기동 슈퍼에서 강도짓을 해서 구속당한 경력이 있는 이 이준구. 사건 당시 서천에 있다 하필 사건 당일날 빠져나갔다. 이준구 아버지께서 제 아들이 화재 당시에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 걔가 그때 아마 공주 그죠? 교도소 가서 5년 살고 나가지고 여기 바로 서천 왔다가 인천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밖에 기억 안 나요. 기차 시간 확인 결과 22일 10시에 떠났고 할머니가 사라진 9시간 전에 벗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던 도중 택배를 찾으러 갔던 부부에게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 슈퍼 근처에 다른 차가 서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김길자 아주머니께서 그때 상황은 별로 판단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자전거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때 자전거가 있었어요. 저녁이라 우리가 자세히 안 봤지 자전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바로 슈퍼 앞에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라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 22일 7시 슈퍼 앞에 자전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온 부부가 할머니를 부르자 대답은 없었고 10분 후 불 켜진 방 안에 불이 갑자기 다 꺼집니다. 할머니는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안에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6시. 범인은 그 1시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슈퍼에 자전거를 옮길 정도면 슈퍼에 자전거로 올 정도면 적어도 범인은 슈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틀씩이나 시신을 방치했다라는 점이 22일 범행 당시 범인은 시신을 운반할 수단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 사건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범인은 슈퍼에 최소 3번 방문을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날, 시신을 수거하러 불을 지른 날. 그러다가 아까 나온 최초 신고자에게 뜻밖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났다면 경찰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차를 어떤 종을 봤다. 근데 행여나 내가 잘못 봤나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말 안 했는데 내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본 것 같습니다. 슈퍼 바로 앞에서요? 네. 차가 거의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 앞은 밤에 차가 거의 안 세워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슈퍼에다 차를 놓고 동네를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차를 끌고 들어가지. 1월 24일 새벽 4시경 출근 당시 차량을 목격합니다. 정면을 향해서 후진으로 돼 있던 기억이 나요. 차 색깔이 하얀색이었어요. 차종은 눈에 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앞이 둥그스름해요. 그 느낌이 각지지가 않았었고 하얀색인데 작고 크지 않고 중형은 아니고 경차도 아닌 그냥 소형 정도의 뭐 승합차. 시신은 자동차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이 주변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수사항에 있어서 중요한 꼴이죠. 어떤 자동차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불이 나서 되짚어보는 시간이라 그 기억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가던 상태였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불이 나기 2시간 전에 출근길 슈퍼 앞에 세워져 있는 하얀 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아 최면 수사를 받아보는데요. 선생님, 제 말이 들리세요? 지금 어디까지 가셨어요? 슈퍼에 다 왔습니다. 불은 어느 정도 나 있었나요? 집을 삼켰어요. 아무도 없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지붕이 무너진다고요? 다 탔어요. 빨개요. 주변에 뭐 보이는 게 있나요? 그 집 말고? 전화했어요. 119에. 뭐라고 했나요? 불렀어요. 빨리 와요. 불이 나기 2시간 전으로 최면 수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이제 슈퍼가 보일 거예요. 슈퍼가 보이면 선생님께서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길가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필름을 거꾸로 한번 감아보세요. 천천히 감아보세요. 또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다? 깜깜해서 안 보여요. 다른 건 이제 내 차 불빛이나 무엇이라도 정면이 보이는데 거기도 정면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가 깜깜했어요. 최면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스스로 쫓던 부담이 됐었던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거부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지막 단서마저 최초 신고자의 무의식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수사는 놓친 상태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신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김순남 할머니. 5 형제들은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아직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스테리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좀도둑이 자주 들어서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김순남 할머니. 하지만 한 달 전 도둑이 들었는데 그 범인을 알고 있다며 친한 주민들 아무에게도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그냥 부르르 떨기만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에게 들켰던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 할머니는 왜 그 도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줬을까요? 그때 그 범인은 누군가에게 말해줬다면 이 사건이 좀 더 쉽게 풀렸을까요? 야.
야, 이거 죽인다. 영양 한 번과 같이 해서 또 추가해놔서 아니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와, 대박이다 이거. 간만에 이거는 몰입 뒤져서 코토형. 몰입 좆됐다. 너 몰입 존나 됐어 진짜. 와, 이 새벽 시간에 하는 미스테리는 진짜 개꿀이다. 여러분들도 엄청 몰입해서 시청자 쭉 유지되면서 계속 보셨는데, 그러니까 면식 범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 아들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누구였을까? 자전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아쉬운 게 그 길자 아줌마 부부가 그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불 꺼진 거 보고 할머니 하고 좀 더 불러보지. 그지? 그게 진짜 아쉽네. 낙서는 잘 모르겠어. 아, 여러분 그 저 미스테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요. 미스테리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몇 개 모아놓고 나중에 새벽 시간마다 야무지게 풀어줄게. 인정? 아니 하나가 너무 길었어 여러분. 내가 지금 살짝 좀 피곤해. 그래서 그래. 왜냐면 아까 걸음 장사하는데 기름 장사한다고 글씨 잘못 읽은 거 봐봐. 나 지금 약간 뇌가 살짝 맛이 가고 있어 지금. 왜냐면 오늘 생각보다 방송을 너무 오랜 시간 해갖고 나 오늘 다 6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와 씨, 지금 시간이 4시 넘었잖아. 나 오늘 9시 켰어 얘들아. 근데 여운이 좀 남네. 재밌다. 나는 원래 이런 그알 같은 거 진짜 다루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왜냐면은 사람이 죽인 거니까. 그리고 나는 약간 미스테리, 기이한 존재, 외계인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운이 좀 남네. 미스테리 끝. 안돼. 내일해 내일. 다혜야 저는 저거 잔다. 다혜야 근무 시간에 자는 게 어딨냐? 안 잤는데요? 존나 에바다 다혜야. 아니 뭐 엇가지 마세요. 또 안 잤다고요. 응? 안 잤다고요. 방송 보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확실해? 근데 순남 할머니 순남 할머니 뭐? 지금 불나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응. 그거 보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좀 뭔가 외국인 같다. 응? 그것도 약간 동남아 쪽? 코트님 그냥 중국. 말 못하죠? 새벽 돼가지고 뇌 그냥 잠자고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죠? 다혜야. 네? 똥 좀 싸고 올게. 또몇 번을. 번갈아 가면서 싸질게 진짜. 네 속마음 야무지게 적어줬지 지금. 응. 아 옆에서 피라고 몇 번을 말해. 똥 싸러 간다 했지? 똥 싼다니까. 죄송해요. 저 지금 뇌가 정지돼가지고. 야구리 좀 야무지게 좀 풀어봐요. 예? 지금 배고파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 죄송한데 안 잤습니다. 부금 바로 야무진 걸로 틀어줄게.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어? 윙? 제가 히스테리하면 카페에 많이요. 공포설 새로 올라온 거 하나 있던데 다이가 그 풀어보자. 목소리도 저런 거 연기해야 되잖아. 저 연기 뒤지게 못한단 말이에요. 입부금 그만 시켜. 입부금 원툴이야. 맨날 입부금 시켜. 그리고 제가 하면 몰입도 존나 떨어질 거예요. 오늘 무슨 의도로 입은 거냐면 그냥 입어봤어요. 그냥 너무 요즘에 막 잠옷 차림으로 오고 생얼로 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바로 야무지게 입었죠. 역캠 빙잇 역캠 못하지만 납작납작이라뇨. 오늘 눈꼬리 좀 올렸어요. 초키신 본 적은 없어요. 주황색 옷이 없는걸? 졸업시켜! 그게 왜 궁금한 거야? 그게 왜 궁금한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걸 왜 궁금해? 나 있다. 바로 졸업장 수여. 저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비수 느낌 나지 않아요? 사장님 무엇이든 시켜보십시오. 저 밝은 옷이 없어요. 저 다 검정 옷이라서. 또 노래가 땡기냐? 저 24살입니다. 24살. 98년생. 이 뿔은 메이크업하고 고데기로 제작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 내 뿔. 단발 안 돼요. 내 얼굴형의 단발은 정말 이거 그 올리는 키가 있었는데 소리
어떻게 올리죠 이거? 아 이거 안 올라가는데? 마우스에 키가 있는데 나도 잘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것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상한 거. 오케이. 스트님 맨날 사장님 똥 싸러 가시면 오셔. 수하. 랄프님 하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충성. 랄프님 여자친구 만나고 오시더니 약간 헬스케지셨네. 일단은 몰골이 말이 아니신데요 이거. 아. 뭐가요? 저 그냥 헬스케졌다고 한 건데요. 오잉? 오잉? 안보현 닮았다 랄프. 딱 사장님이 똥 싸러 갔을 때 노래 한 곡 뽑으면 좋은데 세팅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장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근데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바로 사장님 가면은 노래 한 곡씩 뽑을게요. 어때요?